2010년 컨센서스의 페리오돈테시스 부분을 발표하게 된 한국대학교 치주과 2년차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페라라 외에 사인이 작성한 급성 치주 병소와 근관 치주 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사들이 참여하였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치주 건강과 치연질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치주염에 대해서 말하고 전신질환과 선천적, 후천적 상태와 치주 상태의 완성에 대해 다루고 그리고 임플란트 주의 질환 및 상태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 저는 그중 두 번째 파트인 치주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고 소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개입니다. 급성 치주 질환은 치주 조직을 빠르게 파괴하며 통증과 불편함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과 의인성, 치성 원인, 괴사성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연관통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중 두 가지 급성 상태와 근관 연관 병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치주농양 즉 PA는 즉각적인 처치를 요구하는 응급 상황이며 괴사성 치주 질환 즉 NPD는 유병률은 낮으나 조직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병소이며 근관 치주 병소는 진단 치료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페이퍼의 목적은 과거의 문항들을 고찰하여 이완된 치아의 예우를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본문입니다. PA는 짧은 시간 동안 치주 파괴와 농의 축적을 동반하게 되며 임상사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PA는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하게 관찰되어야 하는데 모든 치과 응급 상황의 약 10%를 차지하며 치주 조직의 파괴를 심하게 일으켜 유지 치료를 받는 도중에 치아 발치의 주요 원인이 되며 심각한 전신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치주낭 주위에서 세균이 침범하면 세균에 의해 염증 반응이 유도되고 추후에 농이 형성되며 이는 독성과 pH에 의해 파괴 속도가 결정됩니다. P. 진지발리스가 가장 유병률이 높으며 나머지도 영향을 미치는 세균들의 목록입니다. 조직학적으로 가장 바깥층에 상피층이 있고 안에 급성 염증 물질, 중심에 염증 물질의 핵심이 존재합니다. 치주 질환자에서와 비치주 질환자에서의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 치주 질환자에서는 치주낭의 일부분이 닫히면서 안쪽에서 치연 연화의 미생물이 무산소성으로 바뀌게 되며 급성 악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석 조각이 조직 내부로 바뀐다거나 항생제를 섭취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반면 비치주 질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 의할 수 있습니다. 치근 표면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외염 인자로 적용할 수 있고요. 테이블 1A와 1B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징후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대표적이며 분해 증상으로는 깊은 치주낭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부해 증상으로 안면 붓기 등이 동반됩니다. 다음 질환들과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1999년도 분류에서는 치연농양과 치주농양의 구별을 위치와 병인을 기반으로 하였고 PA를 만급성 둘 중 하나로 분류하였는데 그리고 분류의 치간주의, 치근단 농양을 포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2에서 보시다시피 치주염 환자, 비치주염 환자로 나눠서 치주염 내에서는 급성 악화 치료 후로 비치주염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드린 요인으로 분류해놓은 새로운 분류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괴사성 치주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사성 궤양성 치연염, 치주염이 과거 분류의 하나로 되어 있었지만 궤양은 괴사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궤양성이란 말은 삭제되었습니다. 괴사성 치주 질환은 재발의 위험이 크고 느린 속도로 진행되며 다양한 비율로 나타나게 되고 감염성이며 다른 요소도 병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플루트와 빈센트에 따르면 스피로에타종이 주를 이루며 병소 상주균이 존재하고 몇 개 종을 제외하고는 HIV 환자와 BHIV 환자 간의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숙주 면역 반응과 같은 것들도 위험 인자로서 영향을 미쳤고 HIV 에이즈 감염 환자의 경우에서 괴사성 질환을 빈번하며 빠르게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회복도 불량하였고 영양 결핍 같은 요인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 불충분한 수면도 위험인자로 작용하였고 치대 축적과 관련된 요소들, 흡연, 음주, 그리고 선진국의 젊은 사람, 개발도상국의 어린이가 잘 이완되었으며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더 이완이 잘 된다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계절이나 다른 요소도 위험인자로 작용하였고 조직학적 특징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가장 바깥층의 세균층부터
안쪽에 스피로이트층까지 있었으며 안쪽에는 향질세포, 바깥쪽에는 이민노글로불린이 존재하였습니다. 괴사성 치주염은 다음과 같은 확률로 임상적 상황들이 발견되며 치주염은 추가로 골파계나 부골 생성들이 발견되고 괴사성 분해염은 넓은 영역으로 골수염 및 부골이 형성되며 감별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1999년도 분류에서는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의 괴사성 치주 질환의 유병률, 진전 위험도, 범위, 심각성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개발도상국에서와 선진국에서의 비교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래 노출된 환자와 제한된 노출의 환자를 구별하여 새로운 분류가 필요했고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전신적 상태에 오래 노출된 환자를 성인과 아이로 분류하여 성인에서는 에이즈와 전신적 상태로 분류하였고 제한된 기간 노출된 환자는 치은염과 치주염 환자로 분류한 후에 다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따라서 임상적 상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근관 치주 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와 치주가 모두 이완되어서 급완성 상태로 존재하며 통증을 동반하고 증상 징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유병률 순으로 존재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말씀드린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병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인 근관 치주 감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상세한 치주 검사를 통해서 진단과 치료 계획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번째 외상 외인성 요인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병소들이 관련된 것들입니다. 미생물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로 분석을 하여 치주 병원 비율은 레드 오렌지 콤플렉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며 근관과 치주 병소 모두 무산소 환경에서의 미생물이어서 큰 구성 차이가 없습니다. 위험 인자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부근관이 치근단 3분의 1에서 오발하지만 분지부에서도 흔하고 치수와 치주를 연결하는 통로로 작용하는 경우에 추후 근관 치주 병소로 발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1972년 사이먼 등에 대한 의아한 분류는 임상가가 병소 발견 당시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가 필요해졌고 세 가지 주요 예언은 다음과 같은데 이 중 호플리스만 외상 외인성 요인과 관련이 있었고 나머지 세 가지의 예언은 모두 근관 치주 감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 전압 치주 평가가 언제나처럼 중요할 것이며 치주 생활력이 음성이고 치근점까지 도달하는 치주낭이 있는 경우 근관 치주 병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9년도 분류는 장점도 있었지만 모든 병소를 단일 항목화에 묶었으며 임상가에게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점의 증상과 징후로 분류하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치근 손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었고 없는 경우에서 치주염, 비치주염 환자로 나눠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로 나눠서 네로우 딥, 와이드 딥, 그리고 딥으로 나눴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더 적절한 설계와 표본 크기가 늘어날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치근 변이와 손상이 다른 분류해야 하는지와 치관주의 동향, 임플란트 주변 치주 동향 등이 보류 중인 주제로 있었습니다. 또한 위험 요소라는 용어는 본지에서는 사용되었으나 인용한 논문들에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절했는지는 더 토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PA, 즉 치주 동향 같은 경우에는 이완된 병인에 따라 분류될 때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으며 치주 유지 치료 동안 치아 발치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 그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았고요. 괴사성 치주 질환은 대표적 임상 특징을 가지고 매우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관 치주 병소는 근관과 치주가 개통된 것으로 진단과 치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증상, 징후에 따라 분류해야 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다음과 같았고 다음은 급진성 치주염의 분류와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저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역시 페리오돈타이티스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 소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AGP, 즉 급진성 치주염은 1999년도 분류해서 임상 상태에 기반을 두었고 모든 치주 질환이 감염성이었으며 진행 속도에 따라서 만성 급진성으로 분류되었고 특정 세균이 발견되는 별개의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류에서는 나이가 별개의 특징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국소적 전신적인 차이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본지에서는 이제 LAGP, 즉 Localized Aggressive Periodontitis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선 LAGP가 별개 질환인 주장에 대한 반대 근거와 지지 근거에 대해선 다음과 같았고, 조사를 통해 AGP에 대한 큰 관심과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플롯 차트를 보시면 크게 5개의 검색 엔진에서 조합한 논문을 국제된 것을 제외하고 풀텍스트를 찾은 것과 찾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제목과 요약으로 제외해서 간추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리뷰입니다. 아프리카 중동에서는 백인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도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전적 사회 경제적 요소가 감수성과 연관되었다고 하였으며 발병 나이, 병소 위치, 진행 속도에 따른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위험 인자들이나 미생물 숙주 인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세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도표를 보시면 AA가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개의 코호트 연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AA가 치주 파괴에 앞서 존재하며 외인성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다른 연구에서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조금 더 원인 인자 특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질환의 개시와 진전에 있어서의 AA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질병 감염 모델은 병원균에 대한 숙주의 항체 생성 반응을 강조하였으며 AA, P 진지발리스와 같은 병원균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12개의 연구 중에 9개에서 다수의 치연 열구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 중에 5개에서 구흡소 영역에서 중재자 메디에이터가 존재하며 그중 2개의 연구에서 특정 사이토카인, MLP1A와 같은 특정 사이토카인이 발병 전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벌솔 등은 AA에 대한 국소 치연 열구 항체 반응이 증가하면서 면역세포들이 감염 초기 단계에 선천 면역을 시행하고 GCSF를 비롯한 질병의 표시자들과 MLP1A를 비롯한 잠재적인 표시자들이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이토카인은 신호 전달 분자로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시간과 감염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고 하였고요. 22개의 연구에서 30개의 유전체들이 연관되며 여러 과학적 기술로 이를 밝혀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표들이 그에 대한 목록이고요. 결국 한 개의 유전자가 아닌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다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이 다인성의 대표적 역할을 하는 SNP가 환경과 생활 방식과 같은 요소가 합쳐지며 질병의 발현에 결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크기는 보통 20개에서 50개의 위험 대립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100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요 유전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대부분이 1번 염색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를 하스팟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유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증되었지만 급진성 치주염에 특정하게 작용한다고 증명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소 급진성 치주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시되었고요. 18개의 논문에서 다룬 것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퍼진 급진성 치주염에서 IL-10을 IL-1B로 나눈 비율과 세균의 넓은 분포에 대해서 다뤄졌습니다. 디스커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 급진성 치주염의 특별한 특징 등으로는 면역세포가 과도한 활동 수준을 보이고 항체 반응이 증가되며 얇은 치면세균막에 그람 음상세균이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며 별개의 개체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골소실을 일으킨다는 점은 만성 치주염과 비슷하고 그래서 초기 사건들의 더욱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이해에 대한 난관도 존재하는데 질병에 연관되는 초기 사건들을 밝혀내는 것이 어려우며 기준도 아직 정확히 존재하지 않고 단일 요소만이 아닌 다인성으로 작용하며 숙주의 취약성도 작용하고 평소에 무해하다가 환자가 면역 억제가 되면 그때 질병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요소를 먼저 보면 노출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세균의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수준의 치면세균막에 도달하는 기간이며 숙주의 관점에서는 숙주 저항성, 취약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위치 요소도 중요한 것인데 지리적인 것이나 지형적인 것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개인 환자들의 요소로 선천적, 후천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만 나머지 목록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급진성 치주염을 재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 대상자의 나이, 병소의 위치, 질병의 단계에 기반을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 가장 단순한 형태부터 대구치아 절치를 포함하는 세계치아에 국한된 것까지 분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외상이나 비감염성 원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협설측 퇴축이 아닌 인전면의 부착 소실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급진적인 형태의 치주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으며 새로운 분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의에서 최근 10주년간의 것들을 없애고 질병의 초기 단계를 잡아내며 다인성 질병 모델을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는데 표본의 크기를 더 늘리고 정의를 더 제한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소급진성 치주염은 초기 파괴 부위로 주로 제1대구치에서 시조골 파괴를 나타내며 AA를 대표적으로 장기간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고요.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좋은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정의를 새로 내리는 것이 진단, 예방, 치료 모두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질환에 대해 분류 체계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병소에서 원인 혹은 증상, 징후에 따라서 분류를 적절히 하는 것이 진단, 평가, 치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또한 두 번째 논문에서는 급성 치주염의 문헌 고찰을 통해 정의와 진단 기준을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4까지 세웠고요. 여러 결과를 통해 연구가 한정적이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더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럽 치주 과학자들의 대표 EFP와 미국 치주 과학자들의 대표 AAP가 2017년 시카고에서 만나서 치주 과학자들의 진단, 평가, 치료의 기준이 되는 컨센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